네, 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그래도 좀 저희가 좀 지난 주 그리고 지지난주보다 좀 밝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가 좀 반등하면서 이번 주 역시 좀 잘 나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미국 ETF 주간 수익률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들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 시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알리바바에서 자체 칩을 내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돼서도 좀 얼어붙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만 그마저도 잘 소화를 해내는 모습이었고, 특히 구글과 또 아마존이 좀 시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 전체적으로 좀 시장 흐름, AI 관련된 흐름들을 이어가 줬고, 브로드컴도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좋았고, 지수 자체도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원전 모멘텀 가지고 있고, 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AI 클라우드 기반 업체인데 역시나 이번 실적 시즌에도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도 좀 상승세를 이어가는 분위기였고요. 알리바바 지금 이야기 제일 많이 나오는 네. 기업인 것 같은데, AI 관련된 칩을 만들었다는 소식에 또 ETF 주간 상승률 상위에도 처음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의 기업별로의 그런 모멘텀과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많아진 모습이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크롬에 대한 매각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일에 8% 정도 상승을 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칩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독주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혼재됐고, 구글 역시도 ETF 수익률 상위에 링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AI와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흐름이 나와주는 한 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관련된 부분도 보이지만 또 우리나라 원전주 이번 주에 좀 좋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확실히 원전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하나가 있었고요. 네, 뉴스케일 파워가 그쵸? 좋았습니다. 네, 네.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좋았는데 SMR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왔어요. 지금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SMR 배치 계약이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 중심에 뉴스케일 파워가 있었습니다. 예. 뉴스케일 SMR 기술 기반으로 해서 지금 엔트라원이라는 회사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SMR 뉴스케일 파워의 SMR 기술을 가지고 발전소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그 SMR 관련돼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배치 사업을 좀 맡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우리가 SMR 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들을 제치고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 규제 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 인증을 받지 못했다 보니까 SMR 쪽에서는 역시 뉴스케일 파워가 아직은 독보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수주까지 나오면서 1위에 주간 수익률 상위 1위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에너지원 중에서 지금 원자력에 대한 지지를 무한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안전성,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전성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성에서 좀 이점이 있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트럼프의 원전 관련된 지지는 지속되고 있어서요. 지금 에너지원 중에서는 미국 쪽에서의 시세 흐름을 보면 이쪽으로 원자력 산업 쪽에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다는 흐름 속에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기대 심리는 점차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간 상승률 30.12%. 부럽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요. 네. 자, 그럼에도 이제 반면에 우리 국내 시장은 여전히 좀 박스권입니다. 9월 조정장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내 이번 ETF 수익률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 ETF 수익률은 사실 제가 딱 보고 나서 한 줄로 느꼈던 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있다라는 부분, 미국 쪽의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장의 분위기와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히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증시, 그래서 ETF 마찬가지로 약간 중구난방의 모습이 좀 네.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투자라는 ETF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 수익률 상위 쪽을 보면 한 곳으로 모여졌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다양한 그런 섹터들의 이슈가 있는 그런 ETF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예. 골드 선물, 뭐 레버리지라든지 그리고 의료, AI, 바이오 이쪽은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FDA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동물 실험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가노이드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또 시세가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의료 AI 관련된 ETF 상품의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줬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알테오젠, 올릭스 여러 가지 지금 종목들이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해 내 가면서 지금 이번 9월, 10월, 11월 학회 일정도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FDA 승인 일정도 23일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ETF 상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ETF 상품이 좀 상단에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나라 ETF는 수익률이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수익률이 저조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 일단 조선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동안 좋았던 ETF 상품들은 고가권에 있긴 하지만 더 고점을 돌파하는 건 좀 어렵다 보니 수익률이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상품에 대한 투자가 들어왔을 때는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익률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모습이 아직 우리나라는 나와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좀 탈출이 돼야지 좀 수익률 자체도 많이 끌어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 처음에 해주신 것처럼 골고루 좀 그런 상승폭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확실히 뭐 이런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 맞는 것 같습니다. 최고치를 쓰면서 이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ETF 성적도 좋았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기에 믿을 만한 건 금뿐이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었나 봐요. 예. 일단 금 관련돼서는 금 선물 4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요. 현물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최고가를 좀 경신을 했는데 4일 잠깐 차익 실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기저에는 금리 인하 전망이 나왔고요. 무이자 자산이라는 이런 금 매력도가 상당히 커졌고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경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자라는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네.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금을 골드바를 사는 것도 너무 좋겠지만 이제 ETF의 또 매력이 우리가 골드바는 아니더라도 내가 ETF 상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금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는 또 금에 대한 매력도를 느끼신 분들이 ETF 쪽으로의 눈을 돌리셨고 역시나 1위로 또 그 ETF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상단에 자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고요. 전망치를 보면 단기적으로 3,800달러, 내년에는 4,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변동성은 좀 유발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방이 열려 있다. 라고 보는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추격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항상 예의주시하시면서 기회가 왔을 때는 언제든지 좀 잡을 수 있을 수 있게 관심권 안에 두시면 좋다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골드바 구매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금 관련 상품 제목을 보면 거기서 이미 금빛이 막 나오는 것 같아서요. 네, 대리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이지은 대표가 눈여겨보는 관심 종목 살펴보죠. 미국 ETF 상품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좀 생소하신 상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ETF 미국 주간 수익률 상위를 봐도 AI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수익률이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ETF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도 최근 신규 상장주인데요. 관련돼서 AI 하드웨어 그리고 전력 기업, 엔지니어링까지 할 수 있는 기업까지 좀 담고 있는 그런 ETF 상품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AIPO라는 그런 상품인데요. 전체적으로 좀 이튼이라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기업도 있고요. AI 하드웨어 기업도 가지고 있지만 전력 인프라 쪽을 만들어내는 기업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딱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AI와 전력 인프라를 결합했고 이 테마 자체가 좀
최초로 만들어진 상품이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이런 상품 자체가 구성이 처음 된 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살짝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시세 흐름이 좋았다가 약간 눌림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탄력도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AI와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사이클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나는 조금 길게 볼래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분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국내 ETF 상품 중에서 눈여겨보시는 종목은 어떤 거죠? 네, 국내는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제약바이오도 있겠지만 AI 그리고 로봇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로봇 관련된 이제 기업들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흐름이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오히려 금리 인하 전까지는 기대 심리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진짜 되고 나면 약간 세론으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 이제 9월 18일에 FOMC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그리고 로봇 쪽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지금 노란봉투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노조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요. 상당히 이 노동력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현대차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계속해서 자동화를 만들어내겠다. 자동화 쪽으로 물류 혁신을 만들고 제조 자체를 굉장히 빠르고 좋게 효율성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피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자동화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시세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즈 AI 앤 로봇 관련된 ETF 상품을 보면 여기 기업들 포진되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로봇 관련돼서 뭐 로보티즈라던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감속기, 부품 관련된 종목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한 종목에 투자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AI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적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베팅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살짝 나는 부담스럽다. 어느 한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런 로봇 관련된 모멘텀과 AI에 대한 부분들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휴머노이드 시장 연평균 45.5%면은 다른 산업들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는 부분이라서 이 흐름이 우리나라만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에 발맞춰서 좀 투자를 해봐도 좋은 상품이 아닐까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더불어서 그럼 간략하게 다음 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좀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CPI, PPI 발표가 있어서 아마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을 상황이고 다음 주에도 특별한 국내 정책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박스권 증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섹터별 순환매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격 매수보다는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지금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주도 섹터 안에서 눌림이 왔을 때 매수가 유효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유효하다. 그런 부분, 그리고 비중 조절 중요하다. 이 한 가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TF 머니무브 이번 주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